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신나게 놀자.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이코노미, 스트래티지 등을 고민하면서 노는 곳입니다. 미국과 유럽이 러시아 에너지 수입 금지 추진하는데 그 대체 전략이 뭔지 이걸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한국 언론 기사 사진 보시면은 오늘 밤 미국 하원에서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 금지하는 법안 처리된다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 제가 한 2월 14일 날 그때 그 영상에서 전쟁을 러시아가 선택을 하면은 결국 국제 에너지 시장에서 러시아 퇴출될 것이고 미국의 그 에너지 패권이 더 강화되는 결과가 가져올 거다 이렇게 말씀드린 후에 계속 여러 영상에서 이런 내용을 말씀드려오고 있는데 그 진행 과정이 생각보다 매우 빠르게 지금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어제 그 CNN에서 속보로 올라온 것인데 미국 하원에서 초당적으로 합의해서 합의한 내용이 4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 금지 법안입니다. 4가지를 보면은 첫 번째로 미국 대통령에게 러시아하고 벨라루스 이 수입 품목에 대해서 관세를 대폭 올릴 권한을 부여를 하고, 두 번째로 러시아를 WTO 회원권 일시 보류, 지금 서스펜션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보류, 이렇게 보류시키고, 그 다음에 벨라루스는 WTO 접근을 정지, 홀트하는 이 문제를 미국 무역위원회에 하명하는 겁니다. 이를 해라, 이 추진해라 이겁니다. 세 번째로 만약에 조건이 충족되면 의회 동의 없이도 러시아와 벨라루스와의 무역 관계를 정상화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겠다. 즉 이 말은 앞으로 법으로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 금지를 시켰으니까 여기에 대응해서 만약 앞으로 푸딩이 마음을 착하게 먹어서 행동을 올바로 하면은 그러면 의회 동의 절차 거치지 말고 별도로 대통령한테 무역 거래를 정상화시킬 수 있는 권한을 별도로 부여하겠다. 법도 만들면서 권한도 주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4번째로 이제 합의한 것이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 금지하는 법안을 처리하는데 이르면 오늘 하고요. 늦어도 이번 주 중에 러시아 에너지 수입 금지 법안 처리한다는 겁니다. 아마 오늘 올라온 보도는 이번 주 안에 여기에 더 무기가 실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안 될 수도 있고요. 안 돼도 놀랄 일이 아니고 이번 주 안에 처리한다는 겁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게 하원 거치면 하원에서 이제 법안이 만들어지면은 상원 올라가서 양당 상원 하원 다 통과되면은 그럼 법안이 탄생하는 것이죠. 그러면 미국은 러시아 에너지 수입 금지하게 되는 겁니다. 이건 이제 법으로 만들어 버리니까 금지해야만 하는 것이죠. 이렇습니다. 이것이 이제 국내 언론에는 그냥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 금지 오늘 밤 처리된다 이렇게 보도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유럽도 같은 입장으로 보입니다. 독일 공영방송인 DW 화면 캡처한 거 한번 보시면은 어제 동시에 올라온 같은 속보에서는 독일하고 헝가리는 다른 제재는 다 동참을 해도 에너지 수입 금지는 우리가 동참하고 싶어도 못한다. 왜냐하면은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 비중이 55% 이렇게 올라가니까 대체할 곳이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고 싶어도 못하겠다. 이런 입장으로 보도가 났는데, 그런데 본질은 이겁니다. 독일도 지금 매우 논쟁이 활발한 것 같고요. 결국은 유럽의 입장이 통일되어서 러시아 에너지 수입 금지는 지금 캐나다에서는 이미 하고 있고요. 미국과 유럽에서 같은 입장으로 실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저는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럽을 방문했던 블링컨 국무장관의 입에서도 러시아 에너지 수입 금지를 위해서 미국과 유럽 간의 지금 협의가 매우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속보로는 독일하고 헝가리는 동참 못한다 이런 속보가 올라오곤 하지만 그거 다 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한국 입장은 어떤가? 매경 보도 한번 보시면 에너지 제재에는 불참한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유를 보면은 한국에서 러시아 에너지 비중은 원유가 한 5.6%, 가스는 6.2%인데 이게 너무 많아서
다른 곳에서 대체할 수 없다는 이유로 에너지 제재는 동참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참으로 멍청한 발상인 것 같습니다. 이건 매우 멍청합니다. 기본적으로 러시아 제재에 소극적이고 빠져나갈 궁리만 해대다가 미국의 요구가 워낙 강경하니까 마지못해 막차 제재에 나선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결국 에너지 제재는 불참이라는데 불참하고 싶었는데 불참할 이유를 저렇게 찾은 거 아닌가 싶다. 그렇게 보입니다. 매우 한심합니다. 지금 이유 두 가지인데요. 기껏해야 지금 5, 6% 비중인데 러시아 비중이 기껏해야 5, 6%인데 이게 많은 겁니까? 저는 많은 것 같지 않습니다. 독일은 러시아산 그 가스 수입 비중이 55%입니다. 그 표 보시면 가장 심합니다. 그런데도 가능하면 동참을 하려고 지금 머리를 맞대고 제재 동참하는 방안을 고민을 하고 있는데 꼴랑 6%도 안 되는 걸 가지고 고민도 안 하고 동맹들과 협의도 안 하고 불참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예 제재 동참하고 싶지 않다 이 말을 하는 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여서 매우 유감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공통인데 미국과 유럽의 러시아 에너지 수입 금지에 공통되는 문제점인데 시장에서 사라지는 러시아 에너지를 도대체 어디서 대체할 것인지 이걸 이제 집중적으로 고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결책을 찾아놓고 그 다음에 수입 금지 제재를 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 해결책 찾는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서 대체할 것인가? 미국 내에서도 지금 논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란, 베네수엘라 에너지 수출 금지를 풀어주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란은 핵 협상 타결을 짓고요. 베네수엘라에는 지금 수출 금지되어 있는데 원유 수출 금지되어 있는데 이걸 완화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 두 개 국가가 에너지 생산을 정상적으로 하게 되면은 러시아는 무난하게 대체가 되는 것이죠. 러시아는 그렇다고 손가락 빨며 살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몰래 팔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즉 국제시장에서 에너지는 공급 초과될 가능성이 많고 가격 급락에 지금도 러시아산 원유는 엄청나게 할인돼서 거래되고 있는데 이란, 베네수엘라 원유가 풀려버리면 그러면 러시아 에너지는 와장창 그냥 반의 반값으로 할인돼서 그냥 썩은 물값에 팔릴 수도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실질적 제재의 효과가 아니겠습니까? 작년에 나온 어떤 보도로는요. 이란 원유가 풀리면은 작년에도 벌써 JCPOA 이란 협상 복원된다는 그런 전망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풀리면은 바로 팔기 위해서 지금 이란이 퍼내 갖고 저장 중에 있는 원유가 그 당시에만 6천만 배럴 이상이었다는 겁니다. 그게 그냥 풀리는 겁니다, 시장에. 그런데 지금 미국 의회에서 딴소리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초당적으로 지금 바이든을 비판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란과 베네수엘라 에너지를 대체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겁니다. 하지 말라는 겁니다. 공화당, 민주당, 양당에서 아주 강력하게 반대하는 의견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논거는 이런 겁니다. 이란, 베네수엘라 둘 다 불량 국가 아니냐. 이란에 돈 대주면은 테러단체 지원이 증가하는 거 아닌가. 살인자의 기름을 또 다른 살인자의 기름으로 대체하지 말라. 그러면 의회에서는 대안이 뭐냐. 미국이 정산하고 왜 미국 정산 안 하냐. 정산하면 충분히 커버 가능한데 왜 정산 안 하냐 이런 거고요. 사우디 정산하고 캐나다, 멕시코 이런 미국의 친구들을 두고 왜 동네 깡패들과 같이 어울리려고 하느냐 이렇게 비판을 한다는 겁니다. 타당해 보이죠. 이것도 말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건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사우디 정산만으로는 일단 한계가 있고요. 미국, 캐나다, 멕시코 정산에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푸딩을 당장 타격을 주기 위해서 가급적 빨리 전면 차단할 필요가 매우 높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이란하고 베네수엘라 등에게 달리 행동할 기회를 주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이거는 저희 견해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러시아 에너지 축출하는 것 이상으로 이 서방의 에너지 공급 능력이 안정된 이후에도 이란과 베네수엘라의 행동이 달라지지 않는다면은 그거는 장래 그때 다시 한번 평가하면 될 문제이고
바이든 행정부 접근 방식이 현실적이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베네수엘라가 못된 행동을 한 건 맞는데 푸딩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동안 벌도 많이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제재를 해제해서 달리 행동할 기회를 주는 것도 좋은 거 아닌가. 저는 이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리할 거는 미국과 유럽이 무작정 수입 금지하는 그런 멍청한 짓은 절대 안 하리라고 봅니다. 예, 누울 자리 다 채워보고요. 안전하게 다리 쭉 뻗을 수 있을 때 제재의 칼을 딱 뽑는 것이죠. 저는 그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의회가 이란, 베네수엘라 기름 풀어주는 거 이거 수출 풀어주는 거 이거 반대하는 것은 이게 의회가 지금 논쟁을 하는 것이지 전쟁하는 거 아니잖아요. 논쟁은 원래 엄청 시끄럽게 치고받고 이렇게 논란을 벌이다가도 결국 합의에 이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의회가 저렇게 반대하는 것은 바이든에게 협상력을 키워주는 거 아니겠는가? 이란과 베네수엘라 등은 의회가 반대하는 소리 들으면 가슴이 철렁하지 않겠습니까? 이란, 베네수엘라 전부 다 속마음으로는 이 회에 어쨌든 빨리 미국하고 화해해서 기름 팔아서 제대로 뜨신 밥 먹고 싶은 그런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의회가 반대해서 또는 사우디가 정산 왕창 해버려서 또는 푸딩이 겁을 먹고 꼬랑지 내려버리면 그러면 미국과 화해할 기회가 다시 날아가 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란과 베네수엘라가 엄청 쫄지 않을까. 즉 바이든 행정부에게 협상력을 키워주는 그런 어떤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다 감안해서 결국 합의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사라지는 러시아 에너지를 대체할 수단을 다 마련하고 제재를 하는 것이 그게 똑똑한 미국, 유럽 이 사람들 일처리 방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등신 머저리 같은 한국 모섬들이 꼴랑 6% 비중이 많다고 제재 불참한다고 설레발 치는 게 전 매우 한심합니다. 저 머저리 모섬들은 빨리 잘라버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오늘 데이터가 나왔는데 미국 전역의 가솔린 평균 가격이 갤런당 4.14달러랍니다. 지금 사상 최고치라는 거죠. 이전 기록은 어제도 한 말씀드렸는데 2008년 7월 달에 4.11달러, 갤런당 4.11달러 이게 최고점이었는데 지금 4.14달러로 사상 최고치 갱신했다는 겁니다. 러시아는 어떤가? 마침 어제 3월 7일자 어떤 영상에서 모스크바 현지 주유소에서 휘발유 넣고 가격을 비교하여 올린 영상을 제가 캡처를 했습니다. 사진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대략 갤런당 한 2달러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이 한 반값 정도죠. 한국은 어떤가 해서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리터당 1,900원 잡고 환율 1,200원 해서 산수를 해봤더니 한국은 대략 한 6달러 정도 되네요. 한국이 가장 비싸고 러시아가 지금 가장 싼데 그런데 한국은 세금이 대략 한 반 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래서 이 기름이라는 게 지금은 생활 필수품이니까 과다한 유류세 전면 폐지하고 사용량에 비례해서 부가세 한 10% 정도만 징수하는 게 이게 상식에 부합한다고 저는 지금 계속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 소비자들이 러시아를 응징을 하기 위해서 갤런당 대략 한 2달러 정도 전쟁 비용을 감수하는 것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거 오래 가지 않고 일시적으로 이제 이렇게 부담을 하게 한다는 그런 내용인데 러시아는 이제 어떨 것인가? 러시아. 저렇게 이제 저렴하게 보이는 저 휘발유 가격 앞으로 유지될 수 있을지 이게 문제 아닙니까? 지금 2달러다, 4달러다, 6달러다 이건 사실 상대적인 것이니까 문제되지 않고요. 앞으로 변화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문제입니다. 루블 환율이 작년에 60불 이렇게 놀다가 전쟁 직전에 70분까지 갔다가 어젯밤에 제가 150불 넘어가는 거 봤습니다. 구경했습니다. 150불. 네? 고점이 어디일지 아무도 예측을 못합니다. 결국 이 상황이 계속 간다면 푸딩이 빨리 마음을 고쳐먹지 않으면은 루블 환율 4자리 시대에 열릴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 만약에 모스크바 휘발유 값이 4달러, 6달러 돌파하면은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비유를 하자면 서울 기름값이 한 번 넣을 때마다 4,000원에서 8,000원 사이 하는 것과 같은데 과연 버틸 수 있을지 매우 궁금합니다. 예.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